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과거 미 SEC 측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비밀 메모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존 디튼의 경우는 SEC는 이 메모 내용이 SEC의 공식 입장이나 판단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메모는 적어도 XRP가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SEC의 임의적인 판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메모는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SEC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약 67만 명의 트위터 이 X 팔로워를 보유한 베테랑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알트코인이 강세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반데포페의 경우는 4일 X를 통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약세 데이터는 알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를 8에서 10개월 앞둔 지금 알트코인의 급등이 기대된다. 알트코인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포페의 경우는 강세장은 항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시작이 되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요. 엑스팔로워 약 75만 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엔의 경우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9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적으로 시장은 9월의 다른 달보다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미국 대선이 있는 내년에는 양적 완화가 재개될 수 있다. 이는 알트코인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10월 중순에서 내년 3월 사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며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한 모든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 처리가 될 것이라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이죠 CME 등 현물 마켓 구조가 유사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는 BTC 현물 ETF가 승인된 직후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추진할 것이다. 이후 솔라나 폴리곤 등 다른 알트코인 ETF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다소 침체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 중장기적인 측면 상승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이 암호화폐 리플과 시바 이누가 인도에서 꾸준히 가장 많이 거래되는 자산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최근 트윗에 따르면 시바이누와 XRP는 비트코인과 함께 8월에 가장 많이 거래된 3대 디지털 통화 중 하나였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과거 미 SEC 측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비밀 메모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존 디튼의 경우는 SEC는 이 메모 내용이 SEC의 공식 입장이나 판단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메모는 적어도 XRP가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SEC의 임의적인 판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메모는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SEC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게 되는데요. 해당 메모는 지난 2018년 6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CTO 데이비드 슈얼츠가 윌리엄 힘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과 전 SEC 위원장이죠. 제이 클레이튼에게 XRP 증권성을 질의한 것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SEC 소속 변호사가 윌리엄 힘먼과 제이 클레이튼에게 XRP는 비투자 목적으로 리플에 의해 제공됐다라는 내용의 이 메모를 작성해 전달했다라고 존 디튼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참 제이 클레이튼 재임 시절에도 현재 게리 갠슬러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재임 시절 현물 ETF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반려를 외쳤었는데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현재 이틀 전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존 디튼의 경우는 제이크 레이튼의 위선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였었는데요. 2020년 12월 리플사와 SEC의 소송 또한 제이크 레이튼 재임 시절 시작하여 게리 겐슬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죠. 참 과거부터 SEC와 크립토 마켓 간의 악연은 참 즐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리플의 그간 행보를 보면 참 아쉬움의 연속입니다. 처음 시작을 국제 송금 시장 장악으로 두었기 때문에 글로벌 은행들 간 파트너십 제휴에 많은 시간을 쏟았었습니다. 그 덕분에 리플사는 지금 ODL 수익을 거두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높은 가스비와 느린 트랜잭션 속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를 너무도 잘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후발주자들조차 많은 장점을 가지고도 이더리움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플레어 네트워크 소식이 나왔을 때만 해도 XRP 가격은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소송 소식이 터지면서 2021년 불장에서 XRP는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를 만들 때 리플사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2021년 코인마켓은 온통 스마트 컨트랙트로 물들었습니다. NFT나 디파이,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1년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월츠는 리플 안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간단한 스케치 정도를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 스스로 그걸 하겠다라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현재의 리플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리플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글로벌 송금은 물론이고 CBDC, XRP 레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기능에는 오프라인상에서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리플의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리플은 XRP 레저라는 것을 내놓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생태계 안에 참여해서 이 생태계 확장을 이루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리플 자체가 기본적으로 B2B 비즈니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대부분의 개발이나 혁신은 이더리움을 통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리플의 XRP 가격 전망을 밝게 보는 이들조차 신규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면 분명 이더리움에서 시작하려 할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더리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이죠. 리플은 이렇듯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리플의 남은 희망은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는 겁니다. SEC에게 지금처럼 부분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EC에게 완벽하게 승리해서 항소조차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CBDC는 어떤가요? 실제로 홍콩 등 몇몇 도시와 국가의 CBDC 프로젝트에 리플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리플의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리플은 CBDC를 위한 별도의 레저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이 리플과 거리를 두겠다라는 것인데 이렇듯 현재 여러 스텝이 좀 꼬여 있습니다. 2017년부터 개인적으로 리플을 봐오고 있지만 XRP 레저를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사용하길 바라는 것은 과도한 욕심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리플은 그런 생각이 사실상 없어 보이죠. 다만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길 바라지만 그런 비즈니스를 리플의 XRP 레저 위에 할 이유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리플이 처음 목표로 삼았던 글로벌 송금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스위프트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리플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XRP 투자자들은 그냥 소송이 빨리 해결되어서 2025년에는 전고점을 넘길 바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XRP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 애증의 코인 XRP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참 답답해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XRP의 가격이 지지부진함에도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저평가되었다라는 확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앞으로 리플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별 차이 없네요. 피어 공포 단계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제 얼마 전 이 작두를 탔다고 불렸던 이 플랜 B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도구마를 다시금 꺼냈었습니다. 이 반감기 6개월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반감기 18개월 후에 매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잦은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 알트코인들의 펌핑으로 스몰 불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펌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변동성을 딛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상 2024년 4월에서 5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이라고 한다면 2023년 1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가 그나마 저점이다라는 뜻인데 현재의 가격대가 높은지 낮은지 그때 가보면 명확해질 겁니다. 이제 한 가지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7월과 8월에 시장이 다소 아쉬움을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물리거나 포기하고 매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금을 들고 이제 있는 개인은 소수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와 가격에 대한 논란은 늘 있어 왔습니다. 반감기 전후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2022년 금리 인상기를 겪으며 매크로가 자산 가치를 움직인다라고 믿게 됐습니다. 실제로 주식과 코인이 커플링되어 움직이기도 했으며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매크로 때문이었습니다. 이 FOMC 전후로 가격이 출렁거리는 이유 또한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인 가격이 꿈틀거릴 때마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매수할 때인지 매도할 때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코인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또한 지금 살까요 말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것 말이죠. 똑같은 비트코인을 사도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법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 매도를 언제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버틸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게으른 트레이딩으로도 벌지만 부지런히 트레이딩을 해도 원금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안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걸 비축해 두거나 아예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 거래소보다 통상 1에서 2% 정도 저렴하게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비트코이너들에게 사실 현재의 가격 등락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분할 매수를 통해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나가게 될 것이고 결론은 2025년에 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전에 나타나는 가격 등락은 단순한 이벤트일 뿐입니다. 이 코인을 2017년부터 하면서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호재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결국 인생을 바꿀 만한 부는 사이클을 읽는 투자자가 만드는 이라는 것이죠. 이 단타로 트레이딩을 해봐야 피곤하고 결국에는 욕심으로 손실이 나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용히 매수를 하고 매수를 준비하며 2025년에 매도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